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코는 금전운이나 사업운 등을 판단하는 핵심 부위라고 하는데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관점에서도 이 코는 병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코 건강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명 활동과도 연관된 코의 중요성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주 2가지씩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코끝이 붉고 곱는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귀한 정보 전해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코끝이 곱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아니, 골무면 골맞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몸에는 어디나 뾰루지가 날 수가 있어요. 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어느 곳이 곱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특히 눈이 다래끼가 났고 곱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눈은 일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끝이 곱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코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큰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를 전기의 통로, 내 자신 또는 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코가 곱는다. 끝이 곱는다. 근데 코끝이 곱는 사람 보세요. 낫나? 안 나요. 계속 곱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곱는 것을 창이라고 합니다. 창. 창이라고 그래요. 창. 창. 폐풍창. 창이라는 거 곱는 거예요. 코끝이 곱고 붉어. 굵으니까 붉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코가 붉은 건 뭐라 그랬어요? 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를 뭐라 그랬어요? 폐라고 그랬어요. 폐에 풍이 들어와서 창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풍이 들어온 거예요. 내 몸에 풍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창이라는 게 뭐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외풍은 바람을 맞아서 바람에 상해서 또는 내부에서도 풍이 들어와요. 내부에서도. 바람이 외부에서 오는 바람이 있고요. 내부에서 나오는 바람이 있어요. 내부에서 바람이 동해요. 왜? 콩팥의 힘이 약해지면 바람이 동해요. 콩팥의 힘이 어떻게 하면 약해져요? 성생활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술을 많이 든다든지 너무 힘써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이러면 뇌에서 풍이 동해요. 간이 콩팥이 허해져서. 대개 이 폐풍창은 보면은 양명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폐 얘기할 때 폐는 하나는 조고 금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명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병이 잘 와요. 피풍창이. 풍이 잘 동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 풍이 동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 온다든지 코끝이 곱는다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양명조금이라는 게 뭐냐? 바로 볼따기가 통통하고 얼굴이 둥글납작하고 백고래가 있고 젖가슴이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이런 사람들이 양명이에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양명조금이 증상이 잘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피풍창이 잘 와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원칙에는 언제나 비원칙이 있기 때문에. 썩는 병이에요. 코는 내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썩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코는 폐라고 그랬어요. 폐가 썩는 건데 얼마나 큰 병이에요. 제가 코가 붉고 코끝이 곱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은요, 되게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 자신은 이런 설명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본인은 혈압 있고, 당뇨 있고, 허리 디스크 있고, 악성 피부병 있고, 소화장애 있고, 이런데 이게 다 따른 줄 알아. 다 연관되는 건데. 폐풍창은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코끝이 곱는 거, 빨개지면서 곱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코는 나 자신이에요. 코가 큰 사람 봐봐요. 자존심 되게 세요. 고집이 세고. 강직하고. 감독님도 있어요. 여기 그런 감독님. 게으르고 느긋하고. 코가 작으면 어때요? 항상 바빠. 여자가 코가 작아요? 남자가 코가 작아요? 여자가 코가 작죠. 일반적으로. 근데 항상 바쁘게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소심하고 성실하고 착해 보이고. 여자들 착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원칙에는. 여자가 왔는데 코가 커. 그럼 어때요?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느긋해. 그러니까 어때요? 느긋하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청중이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있는 데 가서 연설을 해라 그래도 그냥 느긋하게 아주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다 펴요. 여자 중에는 남자 같은 여성이 있고 남자 중에는 여자 같은 남자가 있어요. 그게 남녀를 그냥 나눌 필요는 없고 코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코가 끝이 곱는단 말이야. 자꾸. 코는 전기의 통로라고 제가 얘기했죠. 코가 휘면 등뼈가 휜 거라고 그랬죠. 코가 약하다는 것은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간혹 예외가 있어요. 코가 작은데도 정력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병이 나요. 많이 써먹으면 강하다고. 결국은 병이 나요. 전기가 고갈돼서 오는 병이 나요. 그게 너무 많이 써먹어. 그래서 콩팥이 열을 받으면 코끝이 붉어져. 근데 이놈의 코가 붉어졌다가 나중에 창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썩는 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 막. 성생활을 많이 하면 코가 붉어진다고. 그게 심해지면 코끝이 곱는단 말이야. 코는 폐의 구멍이에요. 호흡기가 밀접 관계가 있죠.
콧구멍이 크면 숨이 차고 기침을 잘하고, 콧구멍이 벌렁거리면 폐가 허하고, 감기에 취약하고, 감기 한 번 걸리면 잘 안 나.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폐를 녹여주는 운동. 폐는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해주면 안 되죠. 진액을 쳐주는 거예요. 녹여준다는 게 진액을 쳐준다.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콧등을 문질러준다. 저는 매일 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등을 문질러주는 거예요. 쉽죠?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등 문질러주는 건 뭐 쉽지 뭐 이거. 근데 안 해요. 이거 하면은 내 자신이 건강해져. 왜? 코는 내 자신이니까. 호흡기가 건강해져요. 코로나 얼마나 난리예요. 다 호흡기 통해요. 우리가 정말 숨 쉬고 산다는 거, 좋은 공기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러나 이런 병들이 오면 알아요. 이게 바로 호흡과 관련되는 건데 이거를 매일 운동을 해줘야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왜? 숨 자유롭게 쉬고 좀 오래 살라고, 건강하게. 콧등을 비벼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알았죠? 몇 번을 해야 되나? 50번 이상 하면 돼요. 50번 이상. 많이 할수록 좋아요. 쉬우니까. 코는 기의 상징이에요. 요거는 기의 상징이고 요거는 혈의 상징이에요. 예, 코는 기의 상징이기 때문에 요게 남자고 요건 여자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어요. 알았죠? 몰라요. 입이 이 위에 달린 사람도 있겠죠. 뭐 코가 밑에 있고. 코끝이 곱는 증상은 창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나 자신이 병이 난 거예요. 호흡기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생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병이에요. 코끝이 곱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곱는 원인은 체질적인 요인. 양명형은 더워서 창이 잘 생기는데 특히 양명 조금이 있기 때문에 코에 그런 병이 잘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저녁을 과식해요. 그럼 식정열이 생겨서 열이 쌓여서 열을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곱는 거예요. 음주, 주독에 의해서 주사비라고 그러잖아요. 코끝이 붉어지잖아요. 술 많이 들면. 스트레스, 화, 열. 화는 열이죠. 열 받으면 코끝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과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끝이 곱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가미승마탕, 청폐음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미보증이탕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써놨어요. 이와 같이 코끝이 곱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병이 드는 거고 숨 몇 분만 못 쉬면 죽어요. 그만큼 중요한 호흡의 가장 근본은 코에 큰 병이 들고 거기가 썩는 건데 얼마나 중요한 병입니까? 그러니까 코끝이 곰거나 빨갛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한방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끝이 붉고 곱는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코끝이 곱는 증상이 그냥 두면 안 될 아주 심각한 질환이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박사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60대 남성입니다. 이분은 이제 등치도 크면서 듬지막하게 이렇게 아주 잘생긴 그런 얼굴인데 코끝이 언제나 붉으면서 그게 자꾸 거기가 곱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몇 년째 계속되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저기 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별거 아니라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영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도 역시나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치료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혈압약도 복용하고 있고 코가 붉으면 풍이라고 그러는데 하면서 은근히 속으로는 중풍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코피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코 속에 혈관이 주렁주렁 맺힌 것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폐풍창이라는 이러한 병으로 보고 감히 승마탕이라는 것을 지어드렸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몸 상태가 매우 상쾌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코피도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래 들면서 혈압도 안정이 됐고 몸 컨디션도 맨날 찌뿌드하고 좋지 않았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곳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코 속이 이렇게 주렁주렁 피 맺힌 것 같이 맺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어떻게 몸 관리를 그렇게 잘했느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약 먹었다는 얘기는 하기가 싫어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면 어때요? 좋아졌는데. 그런데 안 했대요. 다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뒤에도 몸이 좋아지니까 이 약을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네, 수술까지 권유를 받았는데 신기합니다. 박사님, 감이 승마탕 이 한약이 그렇게 좋은가요? 네, 감이 승마탕. 누구한테나 다 좋은 약은 아니지만 이 환자한테는 꼭 필요한 한약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양명형이라는 특수한 체질이죠. 이 양명형들은 열이 많이 나는데 특히 열은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분은 열이 코로 올라가서 코끝에 맺혔던 겁니다. 그래서 콧등에 뾰루지가 생겼고 코피가 나오고 혈압이 오르는 이러한 증상이 있었는데 이 약을 이분한테 투여했더니 이런 것이 다 좋아진 거예요. 혈압도 안정이 되고 코피 나는 것도 없어지고 콧등에 뾰루지 나는 것도 전보다 훨씬 덜 나고 이분한테는 이 약이 명량이죠. 그래서 이분은 지긋하게 오랫동안 이 한약을 오래 들었습니다. 이 양명형이라는 것은 의심이 많지만 무엇을 하면 꾸준히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한약을 꾸준히 들면서 흠을 보완해 줬더니 여러 가지 증상도 좋아졌고 혹시나 해서 간이나 콩팥을 검사해 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약에 대한 다양한 속설이 있죠. 한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이 안 좋아진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한약은 우리 몸의 흠을 보완해 주는 것이니까 속설은 속설일 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히스테리성 발작입니다. 히스테리성 간질 발작이에요.
우리가 히스테리 부린다. 히스테리 부린다. 이래죠. 히스테리 부린다 그러면 노처녀 히스테리 부린다. 이래죠. 근데 히스테리 여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성도 히스테리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성들은 이쁘고 착하기 때문에 덜해요. 남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자들도 더 많아요. 근데 얼마나 히스테리가 심하면요. 간질 발작을 일으킬까요? 히스테리라는 건 바로 정신적, 심리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정신신경성 질환. 이게 히스테리예요. 근데 히스테리를 우리가 왜 히스테리 여성이 시집 못 간 노처녀가 히스테리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 자궁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히스테라. 이게 자궁이라는 거예요. 히스테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양도 음도라는 이론이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 몸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자궁이 있고요. 머리가 있어요. 요거를 양도라고 그러고 요거를 음도라고 그래요. 요거를 음도라고 그래요.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도의 이상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를 하지 않아요. 생리가 고르지 않아요. 또는 생리통이 생겨요. 여성이 음두의 이상이 있으면 자궁의 이상이 있으면 히스테라 있으면 여기 스트레스가 머리에 쌓이기 때문에 히스테릭한 행동들을 한다. 그게 노처녀의 히스테리예요. 근데 이 히스테릭성 간질 발작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를 더 많이 봤어요. 저는. 남자들이 더 많아요. 가성 간질 또는 후천성 간질, 시민성 간질이라고도 하는데요. 후천성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각종 검사상의 뇌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서 간질처럼 자꾸 쓰러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여기 간질 유사 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질 유사 발작이라고 그랬는데 한질하고 똑같아요. 배란간에 눈을 뒤집어 쓰고 넘어가면서 침 흘리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잘 나타났냐면요. 이렇게 나무처럼 쭉쭉 뻗은 늘씬하게 생긴 잘생긴 남자. 그런 사람 코도 길고 잘생겼겠죠. 얼굴도 미남형으로 갸름하게 생겼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잘생긴 남자야. 잘생긴 호남형이라고 소위 말하는. 근데 얼굴이 붉고 이렇게 암이 돌출돼 있으면 성질이 조금 못됐어요. 아주 강직하고 인정 많은데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거기다 눈썹까지 진해보세요. 거기다 얼굴이 붉어보세요. 거기다가 눈까지 광택이 나보세요. 그러면 성질이 가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스테릭성 간질 발작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 승질에 못 이겨서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같은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러고 그냥 받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놈 이걸 받으면 몸에서 이 충격이 안 가셔.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체질적인 요소예요. 바로.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도 미남형으로 생겼어요. 늘씬하게, 눈썹도 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도 잘하고, 눈썹도 진하고, 아주 눈도 여기 보면 체구가 작거나 살이 적은 사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대개 그렇게 생겼더라도 키가 크면은 유해요. 부드러워요. 허하기 때문에. 키가 큰 남자 쳐놓고 야무진 남자 있어요? 아, 있지요. 대개는 근데 허하기 때문에 착해요. 착해. 호남형으로 생기고 착해. 근데 체구가 작거나 살이 적은 사람이 야무져요. 독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병들이 잘 와요. 이게 많기, 4번에 써놨지만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어요. 양성 기질에 열이 많은 사람. 음성 기질 어떤 건지 알죠? 우물쭈물하고 한다고 얘 대답을 해놓고 안 하고 이러는 사람. 양성 기질은 그냥 제깍제깍이에요. 그런데 열이 많아. 얼굴이 붉어. 폭발적 기질의 성격이 급한 사람. 업무상 지나친 스트레스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간질 발작. 아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욕심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 그대로 살면 되는 거지. 욕심은 많은데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바로 이런 형들이 오는 거예요. 증상들이. 얼굴이 돌출. 함몰된 사람하고 돌출된. 함몰된 사람 잘 안 와요. 돌출된 형들이 잘 와요. 돌출된 형은 보면 코가 이게 높아요. 턱은 여기에 하관이 이렇게 빠졌어요. 이마가 이렇게 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출형이에요. 이렇게 돌출. 함한 거는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오고. 역삼각형. 여기가 뾰족하죠. 턱이 있는데. 얼굴이 붉거나 눈빛이 강한 사람. 어떤 환자가 왔는데 자기가 점을 보신대요. 점. 신을 내렸대요. 그 점을 본대요. 맥을 보니까 아니야. 눈동자를 보니까 아니야. 가짜야. 신이 내린 사람은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맥이 다릅니다. 맥이 120맥 이상 튀어요. 그게 눈빛이 강한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반대로 눈빛이 흐리멍덩. 뭐가 썩은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격적, 적극적인 성향의 양적인 사람의 담화. 이 담화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찬 거, 날 거, 센 것을 많이 먹어서 담음이 쌓여서 화와 겹치면 담화가 돼요. 이러면 히스테리성 간질 발작을 잘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반되는 증상.
상부 열로 인해 뾰루지가 나요. 여드름 많이 난다고 와요. 어떤 사람 두통, 불면증, 분노, 발작 졸도, 불안증, 광증, 조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코피를 흘려요. 이유 없이 자꾸. 코피를 막 쏟아요. 네. 자, 이 한의학적 치료는 감이, 청심, 온남탕을 여러 가지 처방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테리성 간질 발작은 유사 간질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였죠. 히스테리성 간질 발작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작 증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일 텐데요. 이런 어려운 질병이 한의학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지 박사님 통해서 치료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남성인데요. 해외에 사시는 분입니다. 처음 내원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눈 밑에 와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푸르게 생겼고 직업상 스트레스를 몹시 받는답니다. 두 차례의 유사 간질 발작이 잠을 자면서 있었고 그때 우는 듯한 서럽게 소리를 내서 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몸이 굳어지면서 마비가 되는데 눈이 살짝 뒤집히면서 거품도 품고 호흡곤란이 오는 증상이 있어서 부인이 몹시 놀랬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증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유사 간질 정도로 생각하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받기가 싫어서 한의원에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사상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정신과를 권유받았지만 이 환자분께서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증상에 주목을 하셨나요? 네, 이분은 머리가 항상 맑지 않으면서 간질 발작이 다시 일어날까 항상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성질이 불같이 급하면서 부지런하고 상당히 꼼꼼한 그러한 완벽주의 경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업상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규칙이 맞아야 하는 이러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상당히 폭발적인 화를 내기도 하며 잠도 편안하게 잘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이 환자는 얼굴이 넓적하고 눈밑이 와잠이 부풀고 얼굴이 검푸른 색을 띠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체질적인 요인과 뜻대로 안 되면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는 그런 성격적인 성향, 또 직업상 스트레스를 몹시 받는 점, 잠을 자다가 몸이 굳어지면서 마비되고 눈이 뒤집히면서 입에 거품을 품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이러한 증상을 보아서 분노 조절 장애에 좋은 효과가 있고 광증의 통치약인 간을 편안하게 해주고 울체를 풀어주고 화를 내리고 심혈을 돋궈주는 약인 감이 온담탕이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병인 것 같은데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네, 한제를 투여했는데 상당히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함을 느꼈답니다. 그것은 약이
나한테 맞는다는 얘기고 또 흠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제를 투여했더니 화도 훨씬 덜 내고 잠도 편안하게 자면서 그 뒤에는 간질 발작이 없었다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을 주셨을까요? 석관동의 서상희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박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 지난해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부턴지 소화가 안 되고 아프다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은 거죠. 크게 걱정 없이 남편을 따라 병원을 갔었는데 위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도 잘 받고 많이 괜찮아졌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암 환자가 한약을 복용해도 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는 절대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도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남편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박사님,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정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 환자가 한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약이라는 것은 바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병을 이길 수 있는, 병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것이 바로 한약이죠.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원기입니다. 이 원기가 든든해지고 그러면 사기, 나쁜 기운, 이것을 이겨서 몸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암도 있을 수 있고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피부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치료할 때 원기를 좋게 해주고 내 몸이 든든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면 바로 그것이 암이 됐건 염증이 됐건 통증이 됐건 피부병이 됐건 치료가 되는 것이 한방치료입니다. 물론 병의 상태, 그 사람의 체질, 주변 환경, 생활 상태 이런 것을 봐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병을 잘 치료했는데 사람은 죽었다.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원기를 든든하게 하고 사람 몸을 든든하게 해서 사기를 몰아내면 사람 몸이 좋아지면서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방치료예요. 그래서 위암이 됐건 항암치료를 받은 후건 한약을 먹으면 그 암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병을 앓고 나면 대병 후에 몸을 관리를 잘해야 재발을 또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치료됐는데 내 몸이 약해지면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는 것은 암 환자한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을 한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투여하면 암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반드시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은 원기를 돋구면 저절로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암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암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적덩어리입니다. 이 적이 정기를 보강해주면 적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한의사의 근거에서 치료를 한의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암 환자들이 한약을 못 쓴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라 한방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그에 맞게 쓰면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서상희님의 남편분 꼭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은 코끝이 붉고 곱는다. 히스테리성 간질 발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 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무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